코스트코예요. 네, 저희 YTN에서는 제보를 통해서 알려진 사건인데 일단 사건 내용은 영상을 간략히 봤습니다. 코스트코에서 16만 원대 높은 가격입니다. 사케를 샀는데 사케가 특유의 향이나 색이 있는데 이게 마실 때 보니까 그게 나오지도 않았고 좀 이상해서 제보를 했고 그 성분 검사를 요청했는데 술이 변질이 됐더라고요. 대장균이 검출됐다면서요? 대장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런 식의 제품 자체가 오염이 그러니까 저 되는 유통기한이나 저런 게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제 갖고 오면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종종 문제가 되죠. 이 사건의 배경과 경과가 좀 이상하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변질된 부분들, 그러니까 변질돼 있어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그냥 그 나라 거는 제조 사실의 문제뿐만 우리나라 아니라 한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반품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재판매가 되는데 반품이 됐다는 건 솔직히 이 술이 판매가 된다는 사실 반품이 되는 건가? 판매를 거의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소위 개봉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개봉이 되면은 그 안에 이물질이나 오염물질들이 혼입이 되거나 변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굉장히 큰 세계적인 유통업체에서 아무런 검사 없이 재판매가 됐고 그 재판매된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식중독 유사 증상까지 보이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런 프로토콜과 책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뭐 판매에 있어서 불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의도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객이 판매 업체에게 이거 성분 조사 좀 해달라 만약에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업체 측에서 성분 조사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좀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성분 조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되는 제품을 팔면 안 되고 만약 그 제품의 하자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입은 있다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품마다 성분 조사 의무를 이제 요청한다고 성분 조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성분 조사를 안 했다는 것 자체보다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개봉이 돼서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변질이 될 수 있을 수 있는 이슈에 있는 제품을 아무런 검수 없이 다시 팔았다. 일단 제보 내용 따르면 그렇거든요. 다른 점에 있어가지고 유통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식음료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가지고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래 프로토콜인데 그것이 안 지켜진 것인지 아니면 프로토콜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프로토콜 자체가 없었다면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 반품과 재판매 과정은 들여다봐야겠지만 이후 코스트코의 대응도 문제입니다. 20만 원어치 상품권을 주고 제보자가 아프면 병원비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가면 보상이 어렵다 이런 조건을 내셨다면서요? 사실 이런 식의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배상액 자체도 적정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 배상이 어렵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못 받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는 손해 자체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정한 조치들 안 한 부분은 사실 언론의 보도가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이 배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서 굉장히 일반적인 배상액보다 아주 높은 금액의 합의를 진행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합의 조건을 어기고 이제 고지를 한 경우 이런 경우랑은 좀 다르게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조건을 걸고 합의를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계약 자체가 합의 자체가 소위 말하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공사항설에 반해서 무효라고 볼 수 있을 정도 굉장히 불법적인 경우 범죄 사실을 은폐시키거나 이런 거라면은 무효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민사적인 손해배상 영역에 있어가지고는 그 부분을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그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을 외부적으로 알리지 않도록 하는 합의 자체가 무효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보자와 같이 마셨던 일행 중 한 명은 일주일 정도 설사 고통 증세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보상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역학조사를 통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인 치료비와 관련된 병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배상의 대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이제 질환이라든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함으로써 이제 발생한 일시수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또한 소극적 손해로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또한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에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손해배상을 조건부로 만약에 언론에 알리지 않으면은 이제 알린다는 건 손해배상 못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못한다는 거는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이제 이미 금액의 상당 부분 지급받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배상 책임 자체를 아예 없애는 뭐 이런 내용들은 성립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담았었잖아 이놈아. 제보자가 식약처에 신고를 했고 또 식약처에서 구청에서 이 사건을 좀 넘겨서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좀 살펴보게 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즉 각각의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독도의 사안 같은 경우에 역학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제품과의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품을 했는데 이 반품된 것이 다른 검수가 없이 다시 판매되는 것이 단순한 실수이나 아니면 일부